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얼마의 예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 돈의 가치가 내일 아침 정확히 반토막이 난다면 당장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1997년 11월 21일입니다. 대한민국이 IMF에 부재금융을 신청하기 바로 전날이죠. 놀랍게도 그날 대한민국의 거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어디로 외식을 갈지 즐거운 계획을 세웠죠. 국가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할리우드 재난영화처럼 갑자기 도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우아하게 그리고 끔찍할 정도로 은밀하게 여러분의 자산과 숨통을 조여옵니다. 우림은 지금 거대한 빙산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위로 하얗게 빛나는 10%의 얼음 조각만 바라보며 내 통장의 돈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잃은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땀 흘려 모은 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남들보다 어리석거나 경제를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과 똑같이 평온한 내일이 올 것이라는 맹신, 즉 평온함이라는 가장 완벽한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켜놓은 스마트폰 뉴스에서 경제 위기다, 물가가 폭등한다, 매일같이 경고를 쏟아내도 정작 내 피부로는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도 동네 은행 문은 정상적으로 활짝 열릴 것이고 여러분 주머니 속의 신용카드는 아무 문제 없이 결제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달콤한 일상의 평온함에 속아 안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의 거대한 얼음 기둥에서는 이미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앞으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에 취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 가족의 어깨 위에 몰래 떠넘겨버린 빚의 진짜 규모를 말입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과 숫자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두 번 다시 예전처럼 평온한 밤을 보내지 못하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목을 서늘하게 겨누고 있는 이 1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띠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1초에 100만 원씩 펑펑 쓴다면 1100조 원을 다 갚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무려 34,000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가 부채가 바로 1100조 원 안팎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들은 항상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빚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선진국들도 다 이 정도 빚은 짊어지고 산다며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포장된 거짓 위안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이 숫자는 그야말로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빈산의 꼭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괴물은 물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진 빚, 수많은 공기업이 끌어다 쓴 빚,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국민연금 같은 숨겨진 부채들은 이 계산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얼음 덩어리들을 모두 합치면 그 규모는 3,000조 원을 훌쩍 넘겨버린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고 이 빚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피덩이 아기부터 병상에 누워 계신 노인까지 국민 한 사람당 무려 2,400만 원이 넘는 빚이 할당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4인 가족의 가장이라면 당장 1억 원이라는 피눈물, 나는 청구서가 여러분의 등 뒤에 딱지처럼 붙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린 적이 없지만 국가는 이미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빚을 내어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려 아등바등하는 사이 누군가 여러분의 지갑에 새빨간 마이너스 1억 원짜리 영수증을 몰래 찔러 넣은 겁니다. 저는 이 무자비한 청구서가 언젠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낼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빚은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산더미 같은 빚을 갚으려는 걸까요?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습니다. 아주 소름 돋고 교활한 방식으로 바로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향해 빨대를 꽂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국가가 선택한 그 끔찍한 비탄감의 마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던 은행이 우리를 가장 먼저 배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국가는 도대체 그 1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 생각일까요? 정답은 너무나 잔인하게도 여러분의 주머니를 조용히 털어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게 세금을 확 올리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할 테니
국가는 아주 교활하고 은밀한 마법을 부립니다. 바로 조폐기를 돌려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겁니다. 시중에 종이돈이 넘쳐나면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예금 통장의 가치는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어제 아침 1,000원이던 식빵 한 봉지가 오늘 저녁 2,000원이 되고 내일은 2만 원이 되어버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10원 한 푼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만 폭등하니 사실상 국가는 여러분의 실질 임금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의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진짜 뼈아픈 공포는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은행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은행의 두꺼운 철제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거라 믿는 그 예금은 사실 그곳에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담보로 잡고 법이 허락한 아주 최소한의 찌꺼기만 남긴 채 모조리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내어줍니다. 원래 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장부상으로만 부풀려 이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아슬아슬하고 탐욕스러운 마법은 오직 단 하나의 조건 위에서만 돌아갑니다. 바로 예금주들이 절대로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오만한 맹신입니다. 만약 국가 경제에 금이 가고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일제히 내 돈을 돌려달라며 은행으로 달려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돌려줄 현금이 없습니다. 붓게 닫힌 은행 셔터 앞에서 사람들은 핏대를 세우며 절규하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은 자산은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피가 말라붙는 뱅크런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정부가 예금을 보호해준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지만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 약속은 비에 젖은 휴지 조각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피가 멈추고 은행이라는 심장이 멎기 직전 거대한 경제 시스템은 우리에게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치명적이고 강력한 두 가지 사이렌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조차 입을 닫고 두려워하는 그 소름 돋는 경고음은 과연 어디서 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의 월급 통장은 처참하게 찢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1,500원입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의 밥상 물가를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체감하고 계십니까? 위기의 징조는 이미 곳곳에서 피를 토하듯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 같은 자산을 녹여버리는 첫 번째 사이렌은 바로 국채금리의 발작적인 급등입니다.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며 써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하다는 미국 정부의 차용증마저 이자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국가라는 거대한 방패를 믿지 못한다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국가의 신용에 금이 가고 그 위험수당으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 무자비한 청구서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달 피땀 흘려 납부하는 얄팍한 유리지갑 속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통장을 불태우는 새빨간 경고음은 바로 환율의 폭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2,200원대이던 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처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식량의 대부분을 사와야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출퇴근길에 넣는 기름값,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 반찬거리까지 모든 수입 물가가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체온계가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펑 터져버리듯 여러분의 생활비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벌이는 겁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실제 구매력은 이미 강제로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국가는 환율과 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여러분의 실질적인 임금을 가차없이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신용이 무너지고 내 돈의 가치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이 끔찍한 두 가지 사이렌을 매일 뉴스로 듣고도 애써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상처럼 떠받들던 마지막 안전자산마저 처참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려버린 그 환상의 붕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 마지막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수많은 기업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2,9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인생을 베팅하며 쌓아올린 가계부채의 진짜 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영원한 안전자산이라고 맹신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이 헛된 착각을 잔인하게 짓밟아왔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가 그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랬죠. 영원히 오를 것만 같던 집값이 단 몇 %만 꺾여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은행에서 빌린 수억 원의 원금과 살인적인 이자는 그대로인데 집의 가치만 무섭게 추락합니다. 결국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숨통을 조르는 거대한 빚띤 무덤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세 번째 징조, 부동산 신화의 처참한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폭탄의 파편은 곧바로 우리의 밥줄을 잔인하게 찢어놓습니다. 네 번째 징조, 바로 기업들의 피 튀기는 연쇄 부도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돈줄이 마르면 가장 먼저 빚으로 연명하던 기업들부터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둡니다. 덩치 큰 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거기에 물건을 대던 수많은 납품업체가 무너지고 하청업체의 줄도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어제까지 동료들과 웃으며 출근했던 여러분의 회사가 내일 아침 굳게 셔터가 내려진 채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다음 달 대출이자와 아이들 밥값을 내야 하는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환율과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이라는 방패가 부서지며 월급이라는 유일한 생명줄마저 무참히 끊어지는 이 끔찍한 사중도미노. 이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순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짜 생지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과연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지갑 속 돈보다 훨씬 더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사라져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 지옥 같은 순간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권리를 통째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멍입니다. 국가가 붕괴하는 그 지옥 같은 순간 여러분에게 남겨진 내일의 가능성은 정확히 숫자 0으로 수렴해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가 무너지면 내 지갑 속의 돈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비극은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타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방패가 산산조각 날 때 가장 먼저 증발해버리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선택권입니다. 당장 내일 점심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지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안전하게 밤거리를 걸어다닐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힙니다. 평생을 바쳐 아등바등 쌓아올린 피 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젖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저 길거리로 나앉아 절망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지어낸 자극적인 공포소설이 아닙니다. 2010년 국가부도 사태로 파산해버린 그리스를 보십시오. 평생을 일해받을 줄 알았던 연금은 가차없이 반토막이 났고 병원에는 약이 떨어져 무고한 환자들이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완전히 박살난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빵 한 덩이를 구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촌수레의 지폐를 산더미처럼 싣고 거리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그 끔찍한 순간에 정부가 짠 하고 마법사처럼 나타나 여러분의 가족을 따뜻하게 구출해 줄 것이라는 그 순진하고 치명적인 환상에서 이제는 제발 깨어나셔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대신해 피 흘려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뼈 빠지게 충성했던 회사도 이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질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목숨만 챙기기 바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택권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그 절망적인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파멸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 끔찍한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경제의 쓰나미가 우리 집 앞마당까지 덮쳐오기 직전인 지금 내 가족의 피 같은 자산을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그 유일하고도 강력한 생존의 방패 3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3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이 잿더미로 변하기 전 당장 오늘 밤에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들어올려야 할 생존의 방패는 단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방패는 바로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악성 암세포를 가차없이 도려내는 것입니다. 금리가 미친듯이 치솟는 위기의 순간에 이자가 매달 2배, 3배로 불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은 여러분의 목을 가장 먼저 날려버리는 단두대의 칼날과 같습니다.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불과 1년 반 만에 수직으로 폭등했을 때 빚에 짓눌린 사람들의 일상은 그대로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과 빚의 이자에 피말리며 쫓기는 사람의 생존 확률은 애초에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은행 앱을 켜서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과 변동금리 대출부터 악착같이 갚아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패는 스마트폰 속의 허상인 디지털 숫자를 믿지 말고 진짜 손에 잡히는 빳빳한 실물 현금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뱅킹 앱이 먹통이 되고 동네 편의점의 카드 단말기가 일제히 승인 거절을 뱉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 멎어버리는 그 끔찍한 뱅크런의 순간 여러분의 화면에 찍힌 수천만 원의 예금 잔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디지털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전선망이 마비된 암흑천지 속에서 내 가족의 당장 오늘 저녁 굶주림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은
집안 깊숙한 곳에 미리 숨겨둔 한두 달치의 실물 지폐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패는 여러분의 자산을 결코 한 바구니에 담아두지 말고 철저하게 쪼개고 나누어 생명줄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이 오직 대한민국 원화, 영원까지 끌어모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 통장 하나에만 몰빵되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폭등하고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회사가 파산하는 그 삼중 도미노가 덮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완벽하게 파멸해버립니다. 원화가 무너지면 달러로 버티고 부동산이 무너지면 다른 실물, 자산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겹겹이 방호벽을 세워두어야만 합니다. 자본을 지키는 이 세 가지 물리적인 방패를 모두 준비했다면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안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쪼개고 현금을 숨겨두어도 결국 국가의 붕괴와 함께 그 돈의 가치마저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증발해버리는 극단적인 파국의 순간이 기어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물질 자체가 생존을 조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 끔찍한 잿더미 속에서 결국 내 가족의 숨통을 살려낼 수 있는 최후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의지해야 할 유일한 보루가 통장 잔고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월입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잿더미로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과 가족의 목숨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최후의 무기는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화목난로의 불쏘시개로 전락해버리는 그 끔찍한 순간, 은행원이나 펀드 매니저의 번지르르한 명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파산했을 때 그 지옥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많았던 두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두 손으로 고장난 기계를 고치고 빵을 굽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진짜 생존 기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수리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육체와 기술이야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불기에도 결코 태워버릴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재난 속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의 숨통을 진짜로 끊어놓는 것은 텅 빈진 지갑이 아니라 지독한 공포와 절망입니다. 1997년 IMF 시절 수많은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극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멈추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면 결국 서로 물건을 바꾸고 식량을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이웃과 공동체만이 유일한 구조대가 됩니다. 평소에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인간관계를 구축해두는 것, 그리고 어떤 공포가 닥쳐도 절대 이성을 잃지 않는 서늘한 멘탈을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비극이 당장 내일 아침에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불이 날 확률이 적다고 해서 화재보험을 들지 않고 매일 밤 두 다리 뻗고 안심하며 주무실 수 있습니까?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 여러분의 손에는 다가올 거대한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대비할 선택권이 아직 선명하게 쥐어져 있습니다. 이 피 끓는 경고를 듣고도 그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거대한 착각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은행 앱을 켜서 대출 금리를 확인하고 내 가족을 태울 튼튼한 방주를 지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구조선에 탑승하십시오.